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제1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하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 18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89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보죠. 거기에서 국가 등의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애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은 뒤로 연결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잠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앞의 내용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너가 사용 수익하니까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과세권자, 징수권자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죠. 그럼 국가와 지자체가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다음에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은 뒤에 연결됐으니까 그 뒤 연결된 내용하고 같이 또 보죠. 애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놓고 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대해서 과세는 애국정부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 내용을 볼 때 애국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에 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애국정부의 재산 바로 옆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에 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사관 보유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의 보유에 대해서 비과세였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겠죠. 그러므로 애국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에 의한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재산세 납세 의무자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보고 앞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같이 찾아가지고 내용을 연결시켜보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음으로써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 자, 여기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켜 봅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있죠. 앞 페이지 보시면은 172페이지에서 제2절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된 내용으로서 17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 174페이지 거기에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쳐졌죠. 국가 나오고 뒤에서 연부 동그라미 쳐졌죠. 연부 나오고 또 뒤에서 무상 나왔다면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서 매수계약자란 말이 나오려면 국가란 말과 연부란 말과 무상이란 말이 다 있어줘야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다시 뒷페이지 방금 했던 내용 189페이지로 보세요. 189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국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쭉 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가보니까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매수계약자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니까 이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다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는 납세의무자는 누가 하겠다? 매수계약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2 가로 갑시다. 190페이지에서 2 가로
국가 등의 무료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내용을 보죠. 여러분들 예습은 안 해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단서 보니까 유료 사용이죠. 그럼 단서 앞에 있는 내용은 유료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이 가로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었죠. 국가 또는 지자체가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한다. 무료 사용.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볼 때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사용한다겠죠. 사용한다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국가, 지자체가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를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에는 뭘로 하겠어요? 과세하지 않겠다면 되겠죠. 사용 수익에 대한 내용 누구 거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키는 뭐였을까요? 국가 나오고 그리고 문장에서 무상, 무료 사용이니까 무상이겠죠. 무상 사용.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해볼 때 국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 용도로서 유상 사용이다. 유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임차인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어요. 그럼 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사용 수익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장으로서 볼 때 국가 나와주고 그리고 유상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과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암기할 사항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처리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로란 뜻 아시겠죠? 하천 뜻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방도 알 것이고 국어란 말은 지적법에서 배웠겠죠? 유지란 말도 지적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묘지에 대한 뜻도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에 대한 으로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보죠. 기억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다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이제 이 문장을 이제 엮어 봅시다. 엮어서 볼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 구역 내에 전, 답, 과수원, 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 이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볼 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구역 내에 전다 과수원 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통제하더라도 전다 과수원 대는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통제구역 내 전다 과수원 대 이렇게만 딱 끊어졌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걸 제외한 모든 토지이니까 여기에 대한 으로서는 임야가 대표적이겠죠. 임야는 통제하면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수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뭘로 하겠다? 비과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그럼 이제 문장선을 볼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구역 내, 전다, 과손태 이렇게 딱 끝났어요. 끝났다면 그때는 뭘로? 과세다. 이렇게 염지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 이걸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서 임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옆 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페이지에서 디귿 자연 보존지구 안의 임야 보존지구 이 보존지구에 대한 내용은 문화시설의 법률에 따라서 나온 건데 뭐 또 공원법에서 나온 것인데 이 보존지구에 대한 내용은 통제를 합니다. 중요 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통제하게 되면 이 임야는 사용 수익이 안 됨으로써 이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보존입니다. 이제 문장에서 자연 보존지구 내의 임야에 대한 이로서 여기에서 보존 중요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된 지구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요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임야에 대한 내용을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기 때문에 이때에선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볼 때 자연, 환경, 지구 내의 임야에 대한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소재됨으로써 이때에서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액을 적게 해서 과세한다라는 의미로서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07%가 적용된다겠어요. 그럼 이제 염두 구별할 점은 여기에서 환경 이 말로 나왔다면 그때 내에 임야는 분리과세다. 하나 보존으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것. 재산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된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 자, 재산세에서 임시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1년 미만의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비과세 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어디하고 연결시키냐면 그 밑에 있는 A, B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에 대한 내용, 연결된 내용의 문장이 나왔을 때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A, B에 대한 내용을 보죠. 그 위에 보시면 A 위에 보세요. 보면 그러나 다음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의 재산이 A, B예요. A에 대한 내용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사치성 재산이죠.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과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B번에 대한 내용 수익사업에 사용된 거 이것도 과세예요. 그럼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이 비과세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이 끼어 있어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하면 방금 본 것처럼 고급 주택, 그렇지 않으면 별장, 그렇지 않으면 고급 오락장, 그렇지 않으면 고급 선박, 골프장. 이 단어가 문장에서 끼어 있다면은 이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문장에서 수익사업이라는 단어가 끼어 있어요. 수익사업은 뭡니까? 장사죠. 영위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 단어가 끼어 있다면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가 몇 번 나왔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7번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 어디가 잘 보였었냐면 별장 잘 보였어요. 별장. 이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이러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골프장도 나왔어요.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 해원제 골프장이죠. 에 대한 내용도 단에 있으면 과세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나올 찬스는 됐겠죠. 그러므로써 수익사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과세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시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던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 건축물은 철거되겠죠. 그럼으로써 이 건축물이 없음으로써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장난친 내용으로서요. 건축물 이렇게 나와줘야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 명령받은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철거 명령에 대한 내용 토지는요. 영웅이 존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장난에 대한 내용으로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지 토지에 대한 내용은 과세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제5절 과세 표준 나와요. 과세 표준인데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액을 산정하려면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의 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볼 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과세 표준, 원래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기 세금마다의 과세 표준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요. 간결하게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가액이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 내용으로서 취득세에서 배웠던 내용이 취득세 과세 표준 있을 때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합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하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가액이니까 취득하는 때의 가액에 대한 의미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가액 이렇게 배웠었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시켜 봐요. 접목시켜 볼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어떤 때 과세합니까?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한다겠어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한다겠으니까 이때 과세 표준은 과세하는 가액은 재산가액이겠죠.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재산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재산가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을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물건별 과세겠어요. 물건별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했었죠. 뭔가 또 필이 안 오신 모양인데 그럼 필 오게끔 해드릴게요. 앞 페이지에선 적어졌는데 뒷페이지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뒷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시면은 197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에서 징수 방법에 대한 이로서 재산세 부과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고지서 발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낮게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의 키가 뭐였을까요? 구분 고지예요. 각기 물건마다 재산마다 고지서가 따로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각기 따로따로 나간다 이랬으니까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도 각기 따로따로한 얘기예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접목시켜 보니까 자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니까 물건별로서 세액 산정하여 가지고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구분 고지한다. 그럼 구분 고지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재산. 재산하게 되면은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이렇게 배웠죠. 재산세에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여기에서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가 재산이죠.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내용을 각각 물건별로 색 산정해서 구분 고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겠죠. 여기다가 세율을 고려해서 색 산정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지산세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건축물 보유했으면 건축물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색 산정해서 건축물에 대한 지산세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주택 보유했으면 주택의 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색 산정해서 주택에 대한 지산세로서 고지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기 물건마다의 가액으로 나오겠죠. 그 물건마다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어느 걸로 하냐면은 여기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서 재산세는 보통징수라겠어요. 보통징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으로서 지방세 플러스 결정 이렇게 썼죠. 앞에서 배웠던 것이 보통징수는 지방세 플러스 결정했어요. 결정이라는 말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결정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상에서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액이다. 이 말로 하면요. 틀린 거예요. 보통 징수니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이다. 이 말로 하면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부가액이다. 이것도 틀립니다. 하여튼 장부가액이라는 말 나온다 그랬지 신고가액이라는 말 나왔으면 요 단어 보자마자 재산세는 절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가액은 뭘로 하겠는가? 지자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기 물건마다 기준 삼았던 가액에 총칭된 단어 표현이 시가 표준액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 갑니다. 시가 표준액으로서 가죠.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이제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매년마다 공고되는 가액입니다. 매년마다 공고되는 가액인데 여기에서 부동산 가액이 계속 올랐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3개년도, 이 3개년도 때문에 여기서 법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어느 년도이냐면 부동산 가액이 가장 피크로서 상승된 해가 있어요. 그게 3개년도인데요. 3개년도에 단위로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단위로서 부동산 가액이 피크 올랐던 거죠. 2006년도가 가장 피크입니다. 자, 여기에서 2004년도에서 부동산 가액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2005년도에서 이렇게 엄청 올라갔죠. 올라가고 26년도에서 비가 이렇게 엄청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하향세가 되면서 약간 이렇게 굴곡 상태로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럼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요. 방금 볼 때 시가 표준액은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30% 낮은 가격이에요. 이때 2004년도의 시가 표준액은 2003년도의 가액보다 20, 30% 낮은 가격이니까 이 정도 가격을 합시다. 자, 이 정도 가격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게 뭘로? 시가 표준액. 이렇게 보죠. 그리고 또 이제 2005년도에서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2004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30% 낮은 가격이니까 이 정도가 해서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006년도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2005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30% 낮은 가격이니까 이 정도로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2004년도에서
재산세의 금액이 여기 시가 표준의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세율은 고정화된 세율이었어요. 그러면 곱해 보니까 세율 금액이 이때에서는 한 30만 원 나왔다 합시다. 그리고 여기 2005년도에서는 시가 표준이 올랐죠. 오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세율, 고정화된 세율을 곱해 보니까 그때 세금액은 엄청 높게 나오겠죠. 한 80만 원 했다 합시다. 80만 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에 전년도에서는 재산세 금액이 30만 원 나오는데 이제 당해년도 2005년도에서 80만 원 나온다.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하면서 소세에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소세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당시에서는 과세 표준에다가 퍼센트로 곱하겠다라는 이로써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을 곱한다 해가지고 각기 2005년도에서는 몇 퍼센트 곱하겠다. 2006년도에서는 몇 퍼센트 곱하겠다. 2007년도에서는 몇 프로 곱하겠다. 이렇게 계속 퍼센트에 대한 내용을 다 연도마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당시에 강의할 때에 이 퍼센트의 숫자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단어만 기억하시라. 시가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을 곱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느 년도로 와보냐면 2011년도로 와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연도로 정해지면 이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연도의 퍼센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각기 연도마다에 대한 내용을 공정시장 가액을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가액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고정화시켜서 곱하자 이런 내용으로서 만들어냈어요. 이 내용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해놓고 그걸로 곱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는 개정이 되면서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말들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원해서, 국민에 의해서 이런 말 잘 쓰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말 잘 쓰잖아요. 그러면 학문적으로서 잘 쓰는 말은 학자들이 잘 쓰는 말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을 딱 가볼 때 공정이라는 단어로서 외우시면 돼요. 공정.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대한이 나왔다면 시가 표준의 곱하기 공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뭘로 잡냐? 공정에다 잡으세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70% 나오든 60% 나오든 공정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택일 때는 60%, 토지, 건축물일 때는 70%로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이 20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이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소한 차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70%, 주택은 60%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건별로 세액 산정하니까 누가 소유했다 이것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는 것은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개인, 법인 구별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칠판에 적어진 내용이 요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보다 훨씬 더 자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적어놓고 여기에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셔서 세율 나오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여기는 체킹만 해드릴게요. 체킹하는데 자 토지에 대해서 193페이지 보시면 토지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분리과세. 분리과세되는 전닭, 과수원 하면 농지죠. 분리과세는 농지, 목장. 분리과세되는 임야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0.7, 0.07%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는 분리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은 4% 배웠었죠. 4%니까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이 그 밖의 토지란 말은 분리과세되는 공장용 토지, 분리과세되는 산업용 공급 토지를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공장용 토지와 산업용 공급 토지에 대해서 세율은 0.2%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뒤에서 종합합산.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겠죠. 누진세율로서 0.2%부터 0.5%까지 누진세율. 동그라미 3번 별도 합산. 여기도 합쳤죠.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0.2%부터 0.4%까지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세율 다 배웠어요. 건축물에서 일반적 세율, 원칙적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5%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면 일반적 세율에 대한 이로서 세율은 0.25%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 내용인데 예외적 내용으로서 시내 예외적 내용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서 시내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시내에 주거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면 이 공장용 건축물에 의해서 주거지역의 환경이 오염되고 소음 발생됩니다.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율을 약간 높이죠. 약간 높여서 0.5%로 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라 고급 오락장 그리고 또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골프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치성 시세니까 아주 높이죠. 4%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분리과세되는 고급 오락장 토지, 분리과세되는 골프장 토지 해가지고 세율은 4%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간결하게 골프장, 고급 오락장 나왔으면 세율은 토지든 건축물이든 4%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볼 때에 일반적 세율은요, 0.25%. 그리고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으면 0.5%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세요. 주택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은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가 한 통 그랬죠. 한 통이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게 곧 뭐다? 주택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주택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쳐죠. 합치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이에요. 자, 여기서 주택 단어만 나왔으면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물어볼 때는 뭘로? 누진세율이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돼요. 물론 세율의 숫자로서 0.1%부터 0.4%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숫자에 대한 내용 0.1%부터 0.4%까지에 대한 내용은 외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재산세에 대해서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세율로 물어봤다. 그러면
누진세율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나와도 누진세율, 농가주택도 주택단에 있죠. 세율 물어봤다면 누진세율, 고급 주택도 주택 있죠. 세율 물어봤다면 누진세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장에 대한 내용과 연결 비교시켜보죠. 여러분들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주택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주택법에서 별장의 뜻이 나오죠. 별장의 뜻은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별장 이렇게 했어요. 앞에 보니까 주거용 건물로서 했죠. 그래서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뭘로 가세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가세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별장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됨으로써 이 별장에 대한 내용은 별장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심하실 것은 주의할 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별장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란 얘기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아니다. 이걸 조심하세요. 뭘로 가산다는 얘기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가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별장은 별장과 이에 딸린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 통으로서 보기 때문에 별장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하여 나옴으로써 누진세율 적용되겠으나 이것만큼은 예외상입니다. 예외상으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뭘로? 비례세율이다. 4% 비례세율이라는 거. 요 내용 꼭 아세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로서 나오는데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으니까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가로 선박 나오는데 선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율은 0.3%, 고급 선박은 5%,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0.3%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읽어보시라 하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죠. 선박세법, 항공세법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중과세율인데 이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중과냐면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중과합니다.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 건물을 신축, 증축하였다면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대한 내용으로서는 5배 중과세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2가로 적용세율에 대한 내용과 1가로 적용 대상 나오죠. 1가로부터 볼 때 적용 대상은 그 밑에 줄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렇게 나온 줄 그 옆에서 과밀 억제권역 내 그 밑에에서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하는데 중과되는 세율은 그 밑에 건축물의 표준세율,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은 일반적 건축물의 세율로서 0.25%예요. 0.25%의 100분의 500, 100분의 500이니까 분모 공두개 띄고 분자 공두개 띄었으면 5 나오죠. 5배란 얘기입니다. 5배 중과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체킹했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시면 3번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가셔서 196페이지에서 4번 세율의 적용 나와요. 이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2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아는 것은 주택별 세액 산정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택별 세액 산정이다.
자,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별, 각기 주택마다 세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주택별 세액 산정이니까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가표가 나오니까 세율은 뭘로 적용되겠다? 누진세율 적용된 겁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주택 건물과 토지 건물을 합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해당 세율 적용한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기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또 2번에서 밑에 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판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치세요. 왜 여기에서 합판 그랬을까요? 자, 보면은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 가액을 합하해서 과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떤 말로 나와야 될까요? 여기에서 합판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구분한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거기 합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이고요. 합쳤으니까 해당되는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이다. 거기 합산한 과세 표준에 표준세율 적용된다. 이 표준세율은 누진세율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3가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취득세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동일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2개 이상 적용되면 그중 높은 세율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단에 대한 이유로서 동일 재산, 2 이상 세율, 끝말은 높은 세율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7절 부가징수예요. 그 옆 페이지 197페이지 보시면 부가징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